공식적인 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전원이지만 한 정보관님이 삭제를 조금 미숙하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검찰 말로는 이것도 전원이지만 문서를 지금 분석하고 있다고 해요. 뭐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네, 본격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리포트 1분 40초? 30초밖에 안 돼요, 그죠? 네. 여기서 다루지 못한 취재 뒷얘기를 넉넉하게 풀어드리고요.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모조리 찾아 읽고 답을 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대신 따져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 대댓글러 김기아 기자입니다. 유튜브 보다가 팟빵 왔다는 분도 계시고, 네. 팟빵 듣다가 유튜브 왔다 이런 분도 계시고, 라디오에서 들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뭐 KBS 테레비 빼고 다 나가요. 그렇네, 진짜. 테레비에는 못 나가네. 제일 인지도가 없어, 근데. 그렇습니다. 뭐 안 나가도 됩니다. 테레비 안 나가면 어때? 오늘도 여러 가지 경로로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보시다가 얘네 괜찮다, 들을만 하다, 나쁘지 않다, 괜찮다. 교태스러워지고 있어요. 괜찮지 않냐?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방송을 보지 않고 업로드 되자마자 좋아요를 누르시는 당신, 네. 감사하긴 한데 이러면은 이 기레기들 버릇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설레요. 너무 설레고 그러니까 버릇 나빠지지 않게 좀 보시고 잘한다 싶으시면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기자님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 기자부터. 안녕하세요. 목소리 미녀, 얼굴은 더 미녀, 8년차 경제부 기자 오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잘 지냈어요? 뭐 했나요? 오늘 홍성희 선배가 탑, 제가 세컨, 네, 병수는 놀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리포트 했죠? 대법에서 그 육체노동 가동연한이라 그래가지고 몇 살까지 사람이 일할 수 있는지로 연령을 정하는 건데, 그게 네. 원래 60세에서 65세로 5년이 상향 조정됐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배경 얘기하고, 선배는 곧 판결 설명하고. 네. 홍성희 기자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S 법조팀의 9년차 기자 한허리, 홍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되게 중요한 리포트 하셨다고. 낚시질을 뭔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노리고 지금. 그러니까. 판결문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서. 네. 나이를 60살에서 65살로 올리는 내용인데, 홍 기자가 오늘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네. 이제 온에어 되기 전에 네네네. 저희 편집부가 이제 미리 한번 검수를 하거든요. 네. 들었는데 60살에서 네. 55살로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전 편집부가 얼마나 검수를 제 역할을 하고 있나 약간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약간 노린 거구나. 기화 선배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슬쩍 미끼를 딱 줘서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큰일 날 뻔했어. 죄송합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경위 있었을 뻔했어요. 얼마 남겨두고 하셨어요? 20분? 20분. 진짜 다행이다. 네.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진짜. 여기 못 올 뻔했어요. 좋될 뻔했어, 진짜.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그 표현을 참 못 썼는데. 진짜 정말 하늘이 도왔다. 보도를 이용하는. 진짜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런 실수를. 나쁜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리포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실형 나왔죠? 네네네. 전병헌 전 의원도 그 실형 나왔죠? 네. 근데 둘 다 법정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근데 왜 김경수는 법정 구속된 거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법원 아니잖아요. 진짜. 원래 사법부 편 아니었어? 야.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너무 나쁘다, 진짜. 아니, 나 오늘 이렇게 가만히 뉴스를 보는데 계속 결과가 이제 김관진 먼저 나오고 전병헌 나왔잖아요. 그거 너무 둘 다 법정 구속이 안 된 거여서 신기하더라고. 왜 이 사람들은 안 되고? 검찰도 엄청 붕괴했어요, 오늘 분위기가. 저희도 붕괴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살 길을 또 찾아서 홍성희 기자였습니다. 자, 강 기자 자기소개. 네, 저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막 시켜가지고 이제 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영등포 요정 4년차 강병수 기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하기 시작하기 전에 지난 25화 방송에서 잘못한 게 무려 2가지. 좀 무릎 꿇어야 돼. 우리 여기서 무릎 꿇고 해야 돼 이제. 2가지에서 올라갑시다 이제.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대표로 올라가시는 걸로 그러면. 먼저 이 지난 방송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의 5.18 관련 이 KBS 보도를 다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2부 내용 중에서 국회의원 연금 관련해서 팩트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연금 나오지 않냐 이런 사람들도 근데 이거 돈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기자들이 아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댓글러 분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래? 이러고 찾아봤더니 이게 제일 잘 나와 있는 기사예요. 뉴스핌의 기사인데 국회의원의 연금 얼마나 받나요? 라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딱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들의 연금이라 불리는 연로회원 지원금은 제19대 국회의원 이후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 19대 이후 입성한 국회의원들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게 되는 것으로 김강진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됐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어요. 앞으로는 이런 거 편집 과정에서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 그 다음에 이 맥북님의 댓글을 우리 오기정 기자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맥북님이 저희 유튜브 방송에 달아주신 건데 주제는 시의적절한데 다만 내용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 KBS가 전매 특허인 기계적 중립, 공방신기, 따옴표 저널리즘을 또 왕창 시전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그래서 저리톡 제의에서도 어제 방송에 간만에 아픈 자사 비판 쬐끔 했는데 인터넷 방송이 그보다 더 약하고 말랑말랑한 건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중대한 만큼 KBS 자사 보도의 문제도 반드시 짚고 트레이드마크인 반성의 시간도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보셨죠? 근데 저는 이 댓글들 보고 저 그날 밤에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죠. 막 얼굴이 시뻘겋게 가만히 있다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자고 사실 만든 방송인데 이걸 똑바로 안 하고 물론 우리 한 내용도 뭐 중요한 내용이었지만은 이거를 왜 그때 짚지 못했을까 정말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했어야 되는 거죠. 뉴스에 반영을 해야지. 스스로한테 전 사실 개인적으로 스스로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더 세게 얘기하고 왜 안 한 거냐고 막 했어야 돼. 그리고 우리도 반성도 하고 진짜 그랬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했지? 진짜 이거 보고 댓글에 달리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저희가 전부 정현욱 기자의 목소리에 홀린 게 아닌가. 진짜. 또 만나요. 꼭 잘 자요. 속아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하여튼 이런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날카로운 댓글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못한다 싶으면 가차없이 여기 채찍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더 잘하자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그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보다 우리 스스로 KBS를 더 엄하고 좀 가열차게 까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스스로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반성의 시간을 잠시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반성합시다. 이게 진짜 근데 맨날 저희 이거 한 다음에 막 웃으면서 잘하면 되죠 하는데 이번에 진짜 이거 진짜 아파. 맞아. 진짜 잘해야겠다. 진짜 아팠어. 나 진짜 막 너무 속상했어. 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저희가 매화 이렇게 약속을 드리는데 하여튼 조금만 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순서죠. 길이의 판별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PC 갈아엎었다. 경찰청 사찰 문건 영구 삭제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먼저 홍성희 기자의 짧은 리포트로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의 뿌리 깊은 악습과 그 악습을 덮기 위한 또 다른 범죄를 고발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서울 한남동 경찰청 정보국 분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보국 소속 경찰관이 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하지만 정보 분실 컴퓨터들은 대부분 파일이 영구 삭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PC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습니다. WPM이라는 영구 삭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WPM을 이용해 파일 덮어쓰기를 7번 반복하면 어떤 장비를 동원해도 다시는 파일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KBS 취재 결과 지난해 초부터 경찰청 정보국 내 PC에 저장된 문서 파일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거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향후 있을 수사에 대비해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복수의 경찰 정보관들은 KBS에 밤새도록 PC를 갈아엎었다. 주말과 새벽에도 삭제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이들 문서를 삭제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훈 기자를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근데 보면 이런 기사는 진짜 이 단독 보도라고 정말 할 만하잖아요. 진짜 네. 아무도 몰랐던 건데. 사실 이런 거 어떻게 취재하는지 사실 저는 왜 웃어요? 아까 막 지랄하다가 갑자기 칭찬해 주니까 민망한가 봐. 분위기가 또 어떤 덫이 있을까? 경계심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런 사실 단독 보도는 정말 어떻게 하는지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의 단독 보도는 사실 저는 해본 적이 기자 생활에서 이 정도로 뭐 전 기획 취재해봤자 이런 스트레이트 이렇게 겸연 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그러고 또 사실 뭐 영업 비밀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다 공개 못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런 보도가 나오는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정말 일도 영업 비밀로 할 게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알려줘도 니네 할 수 없다. 아니,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니까 하는 거다. 나니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 하나 읽어드리면 뽐뿌의 탈퇴 예정님이 검찰이 이 소식을 일부러 흘린 것 같은데 이렇게 댓글 다셨어요. 네. 사실 이런 오해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죽기보다 듣고 싶지 않았던 오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찰의 치부를 취재를 어떻게 했냐 알고 보니까 경찰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검찰이 이거를 자신의 검찰의 좀 이득을 위해서 기자를 이용해서 흘린 거다. 우리는 그냥 이용당한 수단일 뿐이고.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아니다. 게다가 이게 제가 검찰 출입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저 경찰 출입 기자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한대요. 검찰에서 흘린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 기자는 또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지금 검찰에서 경찰 정보국 문건을 수사하고 있긴 해요. 그렇죠. 현재 중앙지검에서.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이제 취재할 사안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경찰 정보국에서 만든 뭐 각종 사찰, 정치 관련 문건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실 식상해요 이제는 기시감이 있어.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게 그거 같아.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문건이 왜 생산됐을까 궁금했어.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왜 정보관들은 이걸 만들었을까? 어떤 지시가 내려왔고 얘네가 어떤 조직 논리가 있길래 이걸 만들었을까? 뭐 점수가 있는 걸까? 뭐 평가하는 첩보 점수에 만들 대해서 때마다 뭐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려고 방법이 없어요. 노하우가 딱이 아니고 아는 경찰 정보관한테 다 전화 돌려본 거죠. 뭐 그리고 또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후배든 선배든 전화 좀 해주십시오. 이게 노하우라면 노하우고 정보경찰은 대단한 힘이 있는 게 전국 3,000명이 넘잖아요. 네. 각 일선 경찰서에 다 출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일선 경찰서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각 지역에 뭐 누구네 집안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알 정도로 속속들이 안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랑 그러니까 뭐 그 지역구의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이 누구와 동창이고 맞아요. 어떤 정보국과 인연이 있고 다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제 취합해서 자기네 수사권 조정이라는 그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던 거죠. 듣고 보니까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쵸. 항상 똑같은데? 입법 로비 전략이죠 일종의. 그쵸. 정보를 자신들의 조직 이익을 위해서. 근데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이걸 위해서 활동을 해야지 그런 걸 위해서 활동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경찰 직무집행법에 정보경찰 관련 조항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치안 정보의 수집 배포 작성인데 이 조항이 전부예요. 법에 치안이랑 근거한 아무 게. 상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이건 상식에 비춰봐도 아무 상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변 홍성희 기자가 주변 이제 정보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막 전화 돌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게 깡통 PC였다는 건 언제 알았어요? 그건 기사가 나왔나요? 그건 몰랐죠. 사실 처음에는. 몰랐고. 취재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걸 알고 취재한 게 아니고 당연히 어떤 정보관이 그냥 흘려가는 말로 제 질문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야 근데 그런 문서들 막 지우라고 막 지시도 왔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한테. 저는 사실 그게 혹했죠 듣는 순간. 그분한테 그걸 캐묻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또 저희 선배들이 또 아는 정보관한테 물어보니까 더 노골적인 이런 WPM으로 돌렸다는 사실이 또 추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고 다 법조 취재는 누가 하나 조그만 뭐를 힌트를 물어오면 다 같이 달려들어서 전화를 돌려보면서 이제 하나씩
확인하는. 그래가지고 네. 전현직 이제 경찰 정보관분들이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말씀해주셨던. 그럼 이걸 어디에 또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사를 내보내려면. 확인이 전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그러니까 정말 제가 사실 취재해서 전화 통화 내역을 A4로 하면 한 50장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화를 저희가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저희 팀원 3명이서 아는 정보관 다 수소문해서 동원해 전화하고 또 소개받아 또 전화하고 해가지고 복수 상당히 많은 다수의 증언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사를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의 거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WPM이 뭔지 좀 그렇죠. WPM 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도 이게 뭔가 했어요. 저희가 이거를 그 호서 전문대 사이버 수사 전문가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이게 뭐냐. 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데이터 연구 삭제 기준이 미국 국방성 표준 DOD 5230.22-M이 있대요. 네. 국방 표준이에요. 네. 연구 삭제. 네. WPM이 그 표준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연구 삭제 기능이 있는 그런 사제 프로그램이다. 문자를 임의로 7번 정도 덮어쓰기 오버라이트를 하면은 이제 복구가 안 된다고 해요. 그게 미국 국방성 표준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테이프 같은 거가 있다 치면 그쵸? 테이프에다가 네. 녹화를 7번 뜨면 그렇죠. 원래 있었던 게 완전히 사라진다 복구가 안 이런 되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고 네. 우리가 늘 이제 일상적으로 겪는 한글 파일을 치다가 네, 네. 저장을 딴 걸로 저장을 해버리면은 복구 안 되잖아요. 그걸 7번을 7번 그렇죠. 한다. 딴 걸로 네. 저장을 하면은 애초에 원 파일 뭔지 할 수 없다 이런 것 같은데 네. 우리 검찰 포렌식이 기술이 대단하거든요. 엄청 대단하네. 다 살려내는 다 살려내는데 죽은 파일도 살려내는 검찰도 이거는 복구를 못해요. 못했대요. 아이고. WPM 삭제된 이거는 거는. 선배 언제부터 깔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5년에 이제 구매를 했다고 해요. 이 필요가 프로그램을. 있어서 아무튼 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뭔가 썼겠지. 이것 때문에 사실 취재 과정이 되게 지난했는데 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프로그램이 바탕화면에 켜져 있는 건 봤지만 뭐 하는지 잘 몰랐다. 아니면은 사용법을 잘 몰랐다. 내지는 아예 있는지 몰랐다. 또 일부는 이번에 설치했다는 분도 있긴 해요. 네, 이거는 물론 정보국의 공식 입장은 배치되는 거죠. 정보국은 15년에 샀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설치는 돼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건 맞고 저희도 네. 기사로서 인정했고 다만 사실상 얘네가 삭제 안 했어요. 이 WPM으로 지울 수 있는 파일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정보국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가 작성한 문건만 그때그때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작성된 한글 문서까지 다 지정해서 지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 설치는 돼 있었으나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거나 문서 관리가 원래- 엉망이었고 그치, 원래 사실. 정기적으로 쓰던 프로그램은 네. 아니라는 거죠. 보안 관리가 네. 엉망이었고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되면서 막 급하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급하게 했느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클리앙의 격한 눈팅님께서 눈팅을 격하게 하시나봐요. 발각되는 것보다 유리하니까 삭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거 우리 또 법원에서 미리 하신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도 그 수석 연구관, 직접 그 유해용 유해용 유해 수석 연구관이 아. 그 직접 밖에서 그 이렇게 물리적으로 깬 거잖아요. 망치로 그렇게 네. 깬 거. 이게 미친 보니까 경찰이랑 법원이랑 비슷한데? 클래스 비슷한데? 닮았어요. 좋겠어 아주. 그래서 발각되는 것보다는 삭제를 해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증거인멸 욕을 먹는 게 낫다. 이렇게 본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분실 분위기가 그랬다고 해요. 정보관님 말씀 따르면 압수수색 당해서 뭔가 나오면 그 정보관은 끝이다.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좆되는 분위기. 예, 너네 각자 정말 잘 관리해야 된다. 발각되면 너 그쵸. 책임이야. 약간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필사적으로 집어야겠네. 네, 다음에서 C2님이 과연 백업도 없이 삭제를 했을까? 분명 어딘가에는 백업이 있다. 나중에 정권 교체되면 들쑤실 때 써야지 안 그래? 네, 다음 라고. 댓글도. 네, 다음에서 아이신제일님이 USB라는 정보 탈출 저장 통로가 있다. 누군가는 김태우처럼 출세하려고 USB에 저장해서 빼돌린 정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 말씀은 그러니까 이 정보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목줄을 줄 수도 있고 네. 이걸로 누구한테 협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거 네. 쉽게만 생각만 해도 아니면 네. 누구 정치권에 이거를 주고 내가 거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백업도 안 해야지 않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세요. 누군가는 어디다가 꽁쳐놨지 않았을까? 어떤가요? 댓글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 문건 없었으니까 증거가 다 없는 거네요. 막 이런
우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거가 다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냐. 네, 삭제됐으니까 이제 수사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어때요? 네. 근데 다행히도 제가 듣기로는 공식적인 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전원이지만 한 정보관님이 삭제를 조금 미숙하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역시 조직에는 항상 그렇게 있어. 거기서 나왔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검찰 말로는 이것도 전원이지만 120만 건 정도 문서를 지금 분석하고 있다고 해요. 120만 건? 네. 그러니까 7번을 해야 되는데 6번만 했든지. 네, 뭐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어쨌든 모 분께서는 조금 그런 미숙한 연구 삭제로 인해서 근데 그러면 다행히도 처음 써보는 거. 나라 입장에선 다행일 수 있겠네 진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경찰은 정말 진짜 온갖 밑바닥 정보를 다 끌고 오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며칠 전 만난 정보관님은 그러셨어요. 60, 70년대 문건도 있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제가 말이 그 말이에요. 경찰이 WPM을 열심히 돌렸다면 이게 다 없었어야지. 발각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야지. 근데 무더기로 나왔잖아요, 보내요. 네. 그러니까 15년에 설치했긴 했겠지만 제대로 쓰진 않았어요. 문서 보안 관리 안 한 거야. 할 줄도 스터디를 안 한 거네. 열심히. 그러니까 털린 거야. 그리고 이제는 털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문서 보안 관리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거지. 좋은 교훈을 얻었네.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판사들도 그러잖아요. 압수수색 당하니까 네. 와 압수수색 이렇게 무서운지 알겠다. 뭔 개소리야. 아니 근데 진짜 근데 보면, 이게 진짜 평소 말이 믿을 만한 게 저도 또 다른 법조계 인사를 얼마 전에 식사를 하면서 들은 건데 이 관련된 정보의 양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어마어마해서 요거를 갖다가 뭐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해 나가야 될지 뭐 누구를 소위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목줄을 잴지를 재고 있다라는 게 서초동에서 전원으로 들릴 정도로 파다하죠. 어떻게 아니, 쓸 그 거냐. 삼성 관련된 정보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외에도 별건으로 삼성은 많다는- 아주 일부일 것 같고 그냥 어마어마한 이제, 거예요. 정말. 지금 정보 핵심 수사는 이제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 의혹 수사거든요. 삼성만이 아니라. 네. 그 영화 더킹 보면 그쵸. 거기서 정우성이 비디오빵 검사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캐비넷. 캐비넷 쫙 여니까 안에 자료가 쫙 있고 이게 그거 진짜 있대. 진짜요? 진짜 있대. 못 가봤는데 저도 있대요. 진짜? 사건이야 사건. 그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증거와 필요하면 꺼내서 누군가를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120만 건을 지금 검찰이 지금 쥐고 있고 이걸 나중에 곳간에서 뭐 빼먹듯이 이렇게 하나씩 120만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만큼 방대한 정보야. 근데 이렇게 한번 털면 검찰의 힘이 엄청 세지겠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진짜 너무 궁금한 거지. 얘네가 나도 너무 궁금하다. 어떤 문건을 갖고 있는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도 모를 거 아니야. 자기네들도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수사할 게 많아서 아주 그냥 아이템 걱정은 없겠어. 풍년이네, 풍년이야. 풍년이네. 그래서 그 모 정보관님은 정보국에서 나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 나갔다. 때문이겠지. 삭제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 너무 경찰로서 너무 치명적이다 진짜. 자, 우리 그러면 다음 댓글 우리 강명수 기자 3번부터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나이트킹님께서 병신들아 지시받아서 강제 삭제했다잖아. 전 정부 탓이면 왜 문재인 정부가 삭제하냐? 이 정부도 전 정부와 똑같은 짓을 벌렸고 그게 들킬까봐 삭제했다는 말인데 바보 멍충이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지시를 받아서 삭제를 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지운 거니까 문재인 정부가 시킨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문재인 정부가 시켜서 그러니까 전 정부 잘못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잘못이니까 문재인 정부가 캥겨서 지우라고 했고 지웠으니까 문재인 잘못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다 이런 주장이세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저희도 이 지시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말 확인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지우는 것도 누군가의 사실 허락을 받아야 지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보경찰 제가 파면팔수록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공공기록물이면은 당연히 지우면 안 되죠. 그렇죠. 공공기록물이면 나중에 정보공개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나중에 몇십 년 공문서를 지나면 마음대로 파기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이? 근데 원래 정보나 이런 거는 열람하고 삭제하고 뭐 이런 게 또 있지 않아요? 원칙으로 있지 역시 않나요? 오비정 기자가 경찰 출입을 좀 했기 때문에. 근데 또 정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 문건은 열람 후 파기, 열람 후 즉시 파기가 원칙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또 연락 못 하게 안 해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120만 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여러 가지 말들이. 아무튼 이루어진 시점은 근래인 거잖아요. 이루어진 시점은 사실 뭐 지금 삼성 이거 드러나고 나서부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지난해 1월달에 다스에서 영포빌딩 문건 그쵸. 나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영포빌딩에서 우연찮게 정보공찰이 작성한 그래서 MB 청와대 보낸 문건들이 우석이 나온 건데 그게 시발점이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정보공찰이 뭐 하는지도 몰랐다고 우리가. 그렇죠. 네.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조성된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치면은 이제 지난해 1월부터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럼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면 그러면 뭐 문재인 정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라는 네네.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댓글 강정수 기자 또 읽어주세요. 다음에 고니님께서 마치 문정권이 저지른 것처럼 기사를 썼네. 참 KBS답다. 이게 이제 홍성희 기자 특기죠 이게. 그렇죠. 아니 이 바이라인부터 보는 거지 일단. 누구야? 이렇게 한다. 청와대와의 모르겠네.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용감한 기자. 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누더기야 누더기. 정말 그렇게 농담으로 받아들여셔야 됩니다, 진짜로. 목소리가 떨리고. 이거를 근데 다음에 산이조아님께서도 전 정부 제목에 좀 넣어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약간 이런 거 보면 사실 사람들은 여기 하시면 이제 문재인 정부 욕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 이제 이거에 대한 이루어진 시점이나 내용을 뭐 잘 이런 거 있을 때. 이해를 잘 못하시고 이거를 좀 잘 좀 구분해서 써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니 거론 자체 안 했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초네요. 지난해 초. 네. 지난해 내내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그런 네. 삭제는. 삭제가 네네. 이거는 근데 사실 여기다가 무슨 뭐 정부 얘기를 넣기에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경찰 문제를 짚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여기 또 삼성이가 나와서 우리 홍성희 기자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SATF님이 와 또 삼성 하셨고 다음 클리앙에서 조이장님이 원래 구하러 간 삼성 노조 경찰 개입 증거는 물 건너 간 건가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삼성 노조와의 문건 그리고 거기에 경찰이 개입된 게 어떻게 개입된 건지만 설명해 줘. 그러니까 뭐 그 정보국 소속 경찰이 거의 삼성의 대리인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막 노사 예를 들면은 협의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신 뭐 참석해서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또 했었던 거고 그 이제 문제의 경찰이 워낙 노동계를 오래 담당했던 경찰이니까 말 그대로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알 정도로 밑바닥 정보가 강하잖아요. 노동계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 이거를 다 삼성 쪽에 전달해서 알려주고 얘네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알고 양승태랑 똑같아요. 양승태도 상대방이 뭐 할지 알고 시작하면은 우리가 심판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비슷한 거죠. 경찰이. 그러니까 그때 그거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압수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김모 경정이 바로 이 정보국 경찰청 그렇죠. 정보국 정보 분실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청 정보국. 네네네. 그럼 그 정보국. 핵심이네요. 그렇죠. 힘이 엄청 센 그러니까 사람이죠. 경찰청 정보국에서 일하는 정보관이라는 경찰이 삼성이 노조를 그때 무슨 노조였어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이제 와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직접 거기에 나가서 협상하기보다는 노조를 잘 알고 있는 경찰한테 야 네가 가서 협상 좀 대신해줘 이렇게 삼성의 대리인 역할을 경찰이 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거죠. 네네네. 네, 검찰이 그래서 경찰청 정보를 압수수색했는데 가서 뒤져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깡통 있었어요. 파일이더라. 종류가 엄청 많았는데 갖고 와봤더니 실상 아무것도 없더라 이것도. 또 깡통 PC라고 하거든요. 네. 다 지워진 거. 다 지워졌더라. 일단 조 이장님 질문부터 이게 지금 그래서 삼성 노조의 경찰 개입 증거는 물 건너간 건가요? 아니 이건 아니고요. 이미 다 이 김모 경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다 확보됐고 기소를 했어요 이미. 예. 뇌물도 받은 것도 다 기소했고 뭐 김모 경정이 자기의 휴대폰을 부수긴 했으나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 서비스 센터 노조 와해 공작 관련된 건 이제 이미 뭐 수사도 끝났고 네, 기소가 끝났어요. 됐다. 네,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이고 그렇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삼성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딱 짚고 압수수색한 거는 되게 오랜만이지 않나요? 이런 노조 탄압에 경찰이 처음인 것 개입했을지라고는 같은데? 저희 둘이 정말 지난해 열심히 취재했지만 저희는 진짜 그런 상상을 의혹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의혹이 네, 많았어요. 네. 노조 측에서 항상 제기해왔던 네. 문제예요. 경찰이 이상하다. 병력 배치라든지 우리가 집회할 때
뭐 경찰에 투입되는 양상, 그렇죠. 경찰 병력이 왜 이상하다는 거예요? 마치 막 노조가 뭔가 잘못하는 시점에만 그렇게 보일 수 있게 경찰이 막 내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뭐 미묘한 그런 의견들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시점에 딱딱 맞춰서 경찰이 계속 들어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뭔가 경찰의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의혹 제기를 했고 다른 회사의 노조 사태에 비해서 유독 삼성 관련 노조 사태에 경찰이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였다. 실제로 정보관이 뭐 삼성의 사주를 받고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측의 노조 탄압에 경찰이 그쵸. 공권력을 제공해 준 거네요. 도움을 준 거죠. 그렇죠. 네, 네. 구사대를 한 거네요. 경찰이. 근데 뭐 병력 투입까지 불법적인 게 있었다고 나오진 않았어요. 네, 어쨌든 근데 정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우짜님께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경찰들의 관행적으로 해왔던 불법들이라고, 그러니까 범죄 행위라고, 경찰청 자체가 범죄 공범이라고, 아니 주범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경찰이란 조직 자체가 한 거라고. 여기서 수뇌부와 조직원들 다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삼성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은 이게 실제로 개입했던 당시 뭐 정보 과장과 계장이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재판에서 서로 네 탓했다, 너 때문에 그랬다, 네가 삼성한테 돈 받았다 이런 걸 서로 자기 탓을 해가지고 천국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삼성이 생각보다 돈을 너무 조금 줬다. 우리한테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삼성이 돈 이거밖에 안 줘서 삼겹살 회식 몇 번 하고 옷 조금 맞춘 거밖에 못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이명박이랑 비슷한데? 아니 이명박도 자기가 그렇게 뭐 살 때 자기가 도움받고 그렇게 돈을 조금 줘가지고 도와준 사람들이 야 이거밖에 안 주냐 이명박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나중에 다 돌아서가지고 지금 불리한 증언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취재할 때 진짜 이거를 계속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사실 결국엔 뭐 저희는 언론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뭐 전화도 안 받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했는데 뭐 재판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털어 놓은 거잖아요. 야, 삼성이 왜 그렇게 돈 조금밖에 안 줬을까? 난 그게 더 궁금해. 조금 줘도 움직이는 된다고 거지. 생각하는 거지. 뭐 한우 사주면 뭐 한우 하겠네. 아쉬운 거죠. 제가 이 보도하고 나서 메일이 왔는데 이제 본인이 전직 정보관이다. 지금 현직 경찰이고. 근데 자기도 정보관 해보니까 이건 진짜 할 짓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왔다. 보도가 내용이 맞다.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네. 근데 저희도 그런 거 좀 있지 않았어요? 요새는 좀 많이 없어졌는데 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취재를 잘하는 것보다 선배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 정보 보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실제로 저도 경찰 출입할 때는 막 위로 이제 일진한테 보고하고 일진은 뭐 바이스 캡한테 보고하고 바이스 캡은 또 팀장한테 보고하고 맞아요. 팀장은 부장한테 하고 부장은 또 뭐 국장한테 본부장한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점점 사장한테도 올라가는. 뭐 매일매일 그쵸. 만나고. 네. 그게 이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 재밌어요. 요새는 없어졌는데. 이 얘기 맞아요. 왜냐면 타사들은 뭐 아직 남아있는 데가 많이 있겠죠. 네. 왜냐면 이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은 이만큼 취재를 하지만은 요거밖에 못 나가서 우리가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이만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에서 상대방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짝짝 모아가지고 정보보고를 올리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윗사람한테 또 올려보내. 왜냐? 그러면 이뻐하니까 선배가. 그러니까요. 상사가 이뻐하니까 그런 걸 올리면. 그럼 그렇게 모이면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이걸 왜 봤냐? 어디 가서 아는 척 하려고. 그러니까. 맞아. 내가 이만큼의 정보를 알고 있어라는 게 그 사람의 권력이. 내가 너의 약점을 알고 있어. 어쩔 때는. 근데 그런 거가 진짜 홍성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고위급에 갈수록 그런 거에 대한 기싸움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이렇게 일식집에 이렇게 룸 같은데 이렇게 딱 이렇게 다다미 같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먹잖아요. 아무도 안 들리는 데서 실제로 그런데 가서 하나씩 이만큼 알고 있는데 하나씩 꺼내는 그런 놀이를 하는데 우리가 그 카드패를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위로 사실 기자들이 그 패드를 계속 올려주면 위에서 이렇게 쫙 받아보고 어느 애가 진짜 치명적인 거 많이 물어오나 이거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무슨 뭐 대법원장이나 아니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뭐 가십거리일 수도 있고 가십거리지 뭐. 예전에 내가 옛날 그런 거 그 보고해서 칭찬받았다. 그래서 고위급의 아들이 무슨 차 사고를 낸 거를
제가 건너 들어가서 그걸 보고 했더니 재밌네. 그런 게 치명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보도는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죠. 그 사건 자체는 큰 사건이 아닌데 그 상대도 고위공무원이긴 하지만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지만은 어디 가서 아는 척이 되게 좋은 거지 그런 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올려주는 기자들을 이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 보고가 보도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 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크게 쳐주는 보도가 청와대의 인사 그걸 사실 하루나 이런 거 그건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런 거. 근데 그거를 제일 이걸로 쳐주는 이유가 그거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서로 이념을 달리하는 언론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니네랑 되게 배타적인데도 너네 깊숙한 곳에 있는 정보까지 이미 알고 있을 정도야라는 그걸 보여주는 쇼잉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제일로 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개 언론사밖에 생각이 안 나네.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방송에 매번 나오시는 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정보 보고 많이 하잖아요. 뭐 타사 정보 보고 뭐 이번에 누가 뭐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그게 참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진짜 문제예요. 기자들 그 취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맞아요. 취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무 보면 안 되는. 그러니까 경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 약간 좀 깨어 있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분들은 그런 정보 보고를 하면서 얼마나 답답함을 많이 느끼겠어요. 회의감을. 경찰력을 이런데 낭비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정권 때 KBS 같은 경우에 정보 보고를 무조건 해야 되는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부. 의무적으로 정치부. 사회부도 그랬어요. 저희부도 그랬어요. 네. 아 그랬어? 네. 저희 할당량 있고 막 매일매일 하나씩 올렸던 것 같아요. 라인별로 하나씩. 하신 예전에 난 그거를 나 취재 훈련 시키려고 시키는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되게 수치됐구나. 정보고 매일매일 하면은 취재가 는다 이렇게. 늘긴 늘지 뭐 늘긴 늘는 면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됐어. 요즘에는 그런 게 사실 KBS에서는 진짜 없었습니다. 법조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난 파업 기간 때 그런 거 없애자라고 얘기를 했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없어졌습니다. 자 이쯤에서 1부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